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 명장 아카데미의 원장 박진국이고요. 리얼스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려면 이라는 강의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저는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빠져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과학도 먼저 가르치게 됐고, 수학도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학을 더 잘했어요, 사실은. 언제부터 잘했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수학 공부 좋아해서 혼자서 이렇게 풀고, 경시대 같은 거 나가면 상을 좀 탔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좀 수학이 재밌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단과학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과학원에서 이제 수학에 학기별로, 요즘엔 선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학기 정도 선행하는 것이 또 어떤 평균적인 거였었어요. 일반적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학을 한 학기 정도 선행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수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학교에 보면 이제 수학 시간에 애들이 어떤 편이냐면 거의 좀 자고 있어요. 여기 자고 있고, 저는 막 수학 문제 푸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기도 했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있으면 먼저 빨리 막 풀고 이렇게 먼저 이제 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많이 졸았어요. 국어 시간도 졸고, 사실 저희 담임선생님이 국어쌤이셨는데 제가 반장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국어 시간에도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서서 공부해! 라고 혼나가지고 울면서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졸지 않았지만 수학 시간 문제 푸는 게 너무 좋아서 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언제가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중3이 됐는데 중3 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정석을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정석을 학원에서 이제 이번 중3 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정석이라도 끝내놓자 해서 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만 다니고 그때도 그만뒀던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정석을 초반만 배우다가 집에서 혼자서 그때 정석 일반 수학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은 수학상, 수학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 수학회에서 상하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를 정석을 이렇게 혼자 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은 혼자서 좀 많이 공부했던 편이었어요. 막 정석에 워낙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또 노트에다가 줄을 쫙 그어서 2군데 나눠가지고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빠지지 않고 풀었는데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정석은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심화를 풀고 싶어서 해법 수학 같은 문제집이 두껍게 있었어요. 심화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볼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한 5권 정도, 그때 저희 교련 선생님께서 저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교련쌤이 서울대 가려면 막 이렇게 된다, 또는 수학을 잘하려면, 만점받으려면은 문제 5권 풀어야 돼. 서울대 목표로 한 친구들 수학은 5권 풀어! 라고 교련쌤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저도 서울대 목표로, 이렇게 뭔가 목표를 높게 잡고, 수학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수학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못했던 국어라든지, 영어는 좀 성적이 잘 안 나왔고요. 다른 거 암기 과목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서 있잖아요. 두꺼운 교과서. 그렇죠. 그런 거를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는 암기 같은 건 잘 못해서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뭔가 공부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깨우쳐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혼자서도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제대로 잘하거든요. 사실 필요한 개념이나 모르는 개념들은 저도 사실 그때 개념 원리 책으로 해서 비디오로 그때 개념 봤던 것 같아요. 그 개념만 보고 따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때는 수학 2, 지금 수학 2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3학년까지 과정에 공부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다음 강의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에 또 공부하는, 저만의 스토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사람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중요했었던가 생각했더니 바로 수학을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하고 재밌어 할까? 사실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면서 자신감이 붙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노력한 만큼 그런 보람이 있는 건데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수학 공부하면서 재미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사실은 뭐 재미는 막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수학 공부하면서 일단 할만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할만하다라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지만 할만하게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거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좋아하니까 재밌어 하니까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또 즐겁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또 수학하는 거에 대해 훈련이 덜 돼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수학 문제 푸는 게 얼마나 고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밌어질지, 수학을 재밌어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의 어떤 책인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혼자서 수학 문제 잘 푼 친구가 못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고민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학하는 것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집을 조금 꼼꼼하게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집을 한 권을 가지고 2번, 3번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사서 그 문제지에는 답을 적지 않지만 풀이 과정과 답을 연장히 쓰고 그리고 그걸 다시 나중에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고치고 오답을 하고 다시 또 문제집을 또 2번째 풀고 3번째는 문제집을 직접 풀면서 처음에는 뭐 10개 틀렸는데 그 2번째 풀 때는 뭐 5개 나중에 3번째 풀 때는 아예 틀리지 않았다 라까지 된다면 훨씬 좋겠죠. 사실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요 기억이 나는 문제도 있지만 다시 풀었을 때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풀었었지? 라고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번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것도 중요해요. 쉬운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해서 풀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다른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수학은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안 풀린다고 어렵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일단은 마인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동기부여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정말 잘해야 된다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것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고민해서 풀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답지를 보고 파악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풀었었네? 그럼 이렇게 풀면 답이 정말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풀이하는 과정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단은 본인만의 맞춤 공부가 필요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수학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몇 개만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10개, 20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효과가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각자만의 공부 스타일, 학습 방법 찾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개념이 잘 안 돼 있고 실수를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잘 알고도 실수해서 틀린 친구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부분 주의해서 나간다면 수학 실력은 조금씩 성장할 것이에요. 응원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수학 공부가 재밌어지려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수학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편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6살 때, 5살 때, 7살 때 다양하게 수학을 접할 텐데요. 저는 사실 제 경험은 수학 문제를 따로 어릴 때 푼 건 아니고 한 7살 때쯤에 구구단을 좀 다 외웠었어요. 1단부터 9단까지. 그거는 아버지께서 구구단 알려주셔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1일은 2, 1, 2, 3, 예를 들어서 2단, 3단, 4단 하면서 9, 1은 9, 9, 2, 18, 9, 3, 27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구구단을 막 외우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 좀 더 친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약간 재밌게 수학을 접하게 되는 경험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또 어려움을 좀 탈피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요, 요즘엔 수학을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목표도 있고, 또 주변에 수학을 미리 해놓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양하게 수학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에 해당하는 더 점핑하는 그런 수학을 한 친구도 있고요. 또 재학년 걸 하면서 심한 친구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마다 수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아이가 수준이 낮다, 높다 이렇게 지금 아이의 모습대로 단정 지은다면 초등학생 때는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의 수준에 맞는, 아이의 좀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수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다면 수학을 좀 더 어려워하지 않고 또 도전할 만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수준을 높여서 좀 푸는데 하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보면 나중에 아이가 지치고 또 어려워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수준에 맞는 수학 단계부터 체크하고요. 너무 어려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난이도를 높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초부터 탄탄하기 때문에 쉬운 교재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또 구구단 및 연산 능력을 또 길러야 되기 때문에 구구단 같은 것도 빨리 어릴 때 외우게 하면 좋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다, 원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노래로 외우든 재미있는 흥미로 외워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수학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뭔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물건에 대한 가격을 표를 보고 덧셈이나 뺄셈이나 물건을 더 샀을 땐 더 해주고 뺐을 땐 빼는처럼 이렇게 뭔가 생활 속에서 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이과든 문과든 이과든 간에 수학은 다 중요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수능 과목에도 있고 또 교과 과정의 실수도 높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공부한 학습의 어떤 그 성취도나 또 성적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평소에 수학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수학 놀이도 하고요. 수학 교구를 하는 게 좋고요. 뭔가 수학을 쉽게 접하면서 재미를 먼저 붙여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사실 실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구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억지로 막 밀어 넣어서 아이는 흥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집어넣어서 수학이 중요하니까 억지로 넣는 것은 더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변에 아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요. 그 수학에 관련된 도구라든지 교구 같은 것들 두시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놀면서 재밌게 수학적인 사고력이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도 수학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을 읽어도 경제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어떤 저축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얼마큼의 돈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활 속에서 수학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은요, 수준에 맞게 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아이가 생활 속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길러간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고 또 문제 풀고 싶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동기부여,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 심하게 야단치면 아이가 수학에 겁을 먹기 때문에 잘한 건 잘한 칭찬하고 잘 못했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방법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